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은 계절마다 조금씩 달랐다. 어느 날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어느 날은 현관을 열 때 잠깐 함께 들어왔다가 이내 사라졌다. 정은아는 그 바람의 방향을 유난히 잘 느끼는 사람이었다. 은하는 67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확인했고, 그날의 기분은 대개 그 공기에 따라 정해졌다. 오늘의 바람은 차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 애매함이 왠지 마음에 걸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8해가 지났다. 처음 몇 해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그 다음 몇 해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갔다. 이제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은하는 혼자 사는 시간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 익숙함을 굳이 깨고 싶지 않았다. 딸은 결혼했고, 그리고 이혼했다. 그 일에 대해 은하는 자세히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자신의 말이 짐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딸은 잠시 이 집에 머물렀다가 다시 나갔다. 그리고 은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다. 어머니. 현관에서 들려온 낯익은 목소리. 은하는 부엌에서 손을 멈췄다. 딸의 전남편. 이제는 부르기 애매한 사람. 박재민이었다. 잠깐만 머물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짧았고 목소리는 낮았다. 이직을 준비 중이고 집을 구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했다. 은하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방은 비어 있어. 그 말은 결정을 가장한 본능에 가까웠다. 재미는 예전보다 훨씬 말수가 줄어 있었다. 결혼했을 때의 그는 항상 웃고 있었는데 지금의 그는 조심스럽게 숨쉬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모습이 은하를 불편하게 하면서도 묘하게 안심시켰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은하는 아침을 차렸고 재미는 대부분 일찍 나갔다가 늦게 돌아왔다. 서로의 하루를 깊이 묻지 않았고 그 침묵은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은하는 어느 순간부터 집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문 여는 소리, 발걸음의 리듬, 컵을 내려놓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이 집에 다시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은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재미는 전화 통화를 하다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은하는 듣지 않으려 했지만 자연스럽게 귀가 그쪽으로 향했다. 통화를 마친 재민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차 드실래요? 은하가 먼저 물었다. 네. 그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아 들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아주 잠깐 닿았다. 은하는 그 짧은 접촉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미처 몰랐다. 내레이션이 낮게 흐른다. 정은하는 이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순간은 스스로 의미를 갖는다. 해가 기울자 거실의 빛이 조금씩 달라졌다. 은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여전히 집 안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집에 다시 누군가의 시간이 겹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은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재민이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이 집이 더 이상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괜한 생각이야. 은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지나간 관계의 사람이고 자신은 그저 잠시 공간을 내어준 것뿐이라고. 그러나 바람은 그날 밤에도 집 안에 머물렀다. 은하는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차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바람이 천천히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 바람이 잠시 머물다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 집의 공기를 조금씩 바꿔 놓을 것인지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머무는 바람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흘려보내실 수 있을까요? 아침 공기는 전날보다 조금 더 가벼웠다. 은하는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가 잠시 머물렀다. 어제와 같은 바람이었지만 느낌은 달랐다. 집 안에 누군가 더 있다는 사실이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며 은하는 평소와 같은 순서를 지켰다. 밥을 안치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는 일. 일상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가에 서 있던 그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왔다. 일어났어? 네. 짧은 대화였다. 그러나 그 짧음 속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아침 식탁에는 둘만 앉아 있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김이 오르는 국. 은하는 자신이 재민의 식사 속도를 괜히 맞추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천천히 먹으면 자신도 천천히 먹었다. 그 사소한 동조가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재민은 그날 외출하지 않았다. 오늘은 집에서 좀 정리하려고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다. 오전 내내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은하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었고 재민은 방에서 서류를 넘겼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소리가 오갔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집 안에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점심 무렵 은하는 잠시 어지럼을 느껴 소파에 앉았다. 괜찮으세요? 재민의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다. 잠깐이면 돼. 그는 망설이다가 물 한 컵을 가져왔다. 그래도 드세요. 컵을 건네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또 한 번 스쳤다. 이번에는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그 사실이 은하를 더 놀라게 했다. 내레이션이 잔잔하게 흐른다. 정은하는 이 감정이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깊은 것인지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 다만 무시하기에는 너무 분명해졌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햇빛이 거실 바닥을 가로질렀다. 재민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집은 소리가 적네요. 원래 그래. 은하는 짧게 대답했다. 조용한 집이 좋아서 계속 살았어.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경계였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은하의 마음에 조용히 남았다. 저녁이 다가오자 은하는 부엌에 섰다. 오늘도 늘 하던 메뉴였다. 그러나 손끝은 조금 더 신중했다. 맛 때문이 아니라 이 식탁에 누가 앉아 있는지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재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 호칭은 여전히 어색했다. 요즘 제가 너무 오래 신세 지는 건 아닌지. 그 질문에는 떠남이 전제로 깔려 있었다. 은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필요할 때까지 있어도 돼. 그 말은 허락이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었다. 저녁 식사 후 은하는 설거지를 했다. 재민은 말없이 그릇을 닦았다. 물소리 사이로 재민이 낮게 말했다. 여기 있으면 숨을 좀 고를 수 있어요. 그 말은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솔직함이었다.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에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은하는 거실 불을 끄려다 말고 잠시 소파에 앉았다. 커튼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을 보며 은하는 생각했다. 이 집에 두 개의 시간이 겹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은하는 잠들기 전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남편의 사진과 딸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다. 은하는 그 사진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조용히 닫았다. 과거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그 위에 새로운 감정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침대에 누운 채 은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은 바람일 뿐이야. 그러나 그 바람이 이 집에 얼마나 오래 머물지 이미 궁금해지고 있었다. 집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말하지 않은 생각들이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머무르기 시작한 감정을 끝까지 바람으로만 남겨둘 수 있으시겠습니까? 은하는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지 않았다. 늘 가장 먼저 하던 일이었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바람이 들어오면 생각도 함께 들어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켜고 물을 올렸다. 주전자에서 나는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재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왔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그의 말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응. 은하는 짧게 대답했다. 아침 식탁은 조용했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고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하는 재민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않으려 애썼다. 시선이 오래 머물면 마음도 그 자리에 붙잡힐 것 같았다. 재민은 그날 집을 알아보러 나간다고 했다. 몇 군데만 보고 올게요. 그 말은 일정 보고처럼 들렸지만 은하에게는 이별의 예고처럼 느껴졌다. 그래.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은하는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다고 느꼈다. 혼자가 된 집은 다시 익숙한 크기로 돌아왔다. 그러나 마음은 그만큼 가벼워지지 않았다. 은하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소파, 식탁, 창가, 재민이 앉았던 자리마다 아직 남아있는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 감각이 자신의 착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다. 오후가 되어 은하는 일부러 밖으로 나갔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마트에 들렀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생각이 흐려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계산대 앞에 서자 문득 떠올랐다. 재민이 돌아올 시간,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하를 놀라게 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다. 재민이 먼저 와 있었다. 다녀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였다. 어땠니? 은하는 의도치 않게 물었다. 재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직 결정은 아니에요. 그래도 곧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는 현실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생각해. 그 말은 배려였고 붙잡음은 아니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은하는 부엌에 섰다. 늘 하던 대로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냈다. 그러나 손끝은 평소보다 느렸다. 도현, 아니, 재민이 부엌 문가에 서서 말없이 도왔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겹치지 않았지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은하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다. 어머니. 재민이 낮게 불렀다. 은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여기 너무 오래 있는 건 아닌지요? 그 질문에는 떠남이 전제로 깔려 있었다. 은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필요할 때까지는 괜찮아. 그 말은 허락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재미는 숟가락을 조금 일찍 내려놓았다. 여기서 지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은하를 보지 않고 말했다. 급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말은 감사였고 고백은 아니었다. 그러나 은하는 그 말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 됐다.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날 밤 은하는 거실 불을 조금 늦게 껐다. 불이 켜진 집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어디서 오는지 이제는 분명했다. 재민의 방문에서 불이 꺼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경계를 확인하는 신호처럼 은하의 마음에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집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확신이라기보다 각오에 가까웠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그녀는 그 말을 하며 자신이 울지 않는다는 사실에 조용히 놀랐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비어있지 않았다. 말하지 않은 선택들이 공기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은하는 창가에 서서 처음으로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차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바람을 붙잡지 않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스쳐가는 감정을 붙잡지 않은 자신을 후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번쯤은 손을 내밀고 싶으신가요? 이사 날짜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정해졌다. 재미는 저녁을 먹고 난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짐을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지나간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래. 그녀의 대답은 짧았고 그걸로 충분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의 소리는 여전히 같았지만 은하는 그 소리를 하나 더 세어 듣고 있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자꾸만 가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재미는 짐을 서두르지 않았다. 작은 가방 하나, 책 몇 권, 옷 몇 벌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그 모습은 떠남이라기보다 정돈에 가까워 보였다. 이사 전날, 은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그날의 바람은 조금 따뜻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은하는 생각했다.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먹는 저녁일지도 모른다고.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다. 숟가락 소리, 국에서 올라오는 김, 그 평범한 장면이 유난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여기서 지낸 시간. 재민이 말을 꺼내다가 잠시 멈췄다. 저한테는 다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은 감사였고 고백은 아니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다. 그 말에는 부정도 덧붙임도 없었다. 그날 밤 은하는 거실에 불을 끄지 않았다. 불이 켜진 집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재미는 방에서 짐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가방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천천히 가로질렀다. 그 소리는 끝을 알리는 소리였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은하는 소파에 앉아 손을 모았다. 붙잡지 않기로 한 선택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미처 몰랐다. 아침이 밝았다. 재미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모습이었다. 은하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말은 적었고 필요하지도 않았다. 이사하는 날엔 혼자 가겠습니다.
재민이 말했다. 은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배웅은 해야지. 그 말은 붙잡음이 아니라 외에였다. 현관 앞에서 재민은 잠시 멈췄다. 어머니. 그가 그렇게 부르는 소리는 이제 익숙하면서도 마지막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은하는 그 안에 여러 감정이 겹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몸조심해. 은하의 대답은 짧았다. 그 말에는 보내는 마음만 남아 있었다. 문이 닫혔다. 찰칵, 익숙한 소리. 은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을 문에 올릴까 하다가 그러지 않았다. 이미 지나간 바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은 다시 혼자 쓰기에 충분히 조용해졌다. 은하는 거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다. 바람은 이제 집안에 없었지만 공기는 완전히 비어있지 않았다. 어딘가에 남아있는 온기가 느껴졌다. 서랍을 열자 남편의 사진과 딸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은하는 그 사진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조용히 닫았다. 과거는 그대로 있었고 그 위에 한 계절이 덧붙여졌을 뿐이었다. 해가 기울고 집안은 서서히 어두워졌다. 은하는 불을 켜지 않고 잠시 그대로 두었다. 어둠 속에서도 이 집은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감정은 지켜야 할 비밀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작은 증거였을까? 답은 없었다. 그러나 은하는 그 질문을 굳이 밀어내지 않았다. 바람은 지나갔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지나간 바람을 어떤 이름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저 스쳐간 계절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남겨둘 기억으로 간직하시겠습니까?